여러분이 마음속에 쌓아둔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바로 정화된 마음이 됩니다. 쓰레기가 사라진 순수한 마음은 여러분을 한결 더 평화롭고 기쁜 상태로 이끌 거예요. 이 자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함을 되찾는 멋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지 하고 다짐하시죠? 마이클 싱어는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마음속에 쌓아두면서 스스로를 무겁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내면에 쌓인 짐이 많을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불편함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다가오는 25년에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는 스스로를 점검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 마음은 지금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려움, 불안, 자의식, 창피함 같은 감정과 과거에 겪은 일 중 마음이 불편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은 마치 유령이나 괴물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다시 떠오르곤 하죠.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내면을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사랑, 행복, 신 같은 것부터 시작하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진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현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상태입니다. 어느 문화권에 있든, 나이가 몇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내면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같습니다.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 통증이 있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든 뭘 하든 고치려 하죠. 몸이 아픈데 아무 문제 없어 라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건 원래 그런 것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속에 빠져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거의 매 순간 무언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거나 괴롭힐 수 있거나 미래에 괴롭힐지도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안은 참 복잡하죠. 여기서 여러분은 항상 뭔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내가 가진 문제, 불안,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난 긍정적이니까 언젠간 나아질 거야. 이걸 하고 저걸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여전히 같은 출발점에 머물게 합니다. 내 안이 엉망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인 채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자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엉망이구나. 이것이 바로 관찰자 의식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자 의식을 영적이고 신을 보는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엉망인 상태가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 자각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함께 반응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면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불편함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자극에도 내 안의 감정과 기억이 반응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내면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내면이 괜찮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를 인정해보세요. 내 안이 이런 상태구나.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원래 이런 거였나 봐. 이게 다들 겪는 거라니. 난 고장난 게 아니었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쌓이겠죠. 예를 들어 물병을 기울이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우리 마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쌓인 상태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5살, 12살 때의 경험부터 불과 몇 분 전의 불편함까지 모두 내 안에 머물며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들어와 흔적을 남긴 모든 불평과 불안은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평소 좋아하던 사람이거나 원래 잘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아픔이 다시 올라옵니다. 또 그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생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 안에 저장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걸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전 남편이나 전 부인과 관계가 나빴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영원히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 과민 반응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붙잡고 절대 놓으려 하지 않죠. 심지어 자신들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 합리적인 걸까요? 아니요, 이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이런 집착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이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짐을 쌓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쁜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걸 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집 안에 전부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안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지? 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계속 모아두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과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간직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 결과 내면이 엉망이 된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은 냄새가 나는 집에서 뭔가 나아지게 하려고 애쓸 겁니다. 마스크를 사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쓰자와 같은 해결책을 떠올리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겁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문제를 다른 무언가로 중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쓰레기를 계속 저장해 두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편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지만
그 쓰레기는 5년 전, 10년 전에 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이 전략은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안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내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해를 현명하게 맞이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할 수 있는 결심은 단순합니다. 난 집을 청소해야겠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겠어. 이 말은 밖에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자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시도 자체가 조금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니까요.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외부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벽히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자기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때가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아름답고 말도 다정하게 해주면 순간적으로 내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기분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나 직장 문제도 잠시 잊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내 안의 문제에서 완전히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장소, 사물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휩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가방, 혹은 휴가처럼 원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잠시나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악취나는 집은 그대로 두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냄새를 없앤 게 아니라 단지 그 집을 떠났을 뿐이죠. 집 안의 악취와 쓰레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쓰레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피해 있는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괜찮을 수 있어도 결국 다시 그 냄새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의 뿌리가 너무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들어 놓은 엉망인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의식이 그 문제에 다시 끌려갑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혹은 다른 상황이 터지면서 내 안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에 빠져서 그걸로 모든 문제가 끝났던 적이 있나요? 그 뒤로 다시는 자기 문제로 돌아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잊고 지내고 있다가도 결국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잠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내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내 안을 정리하지 않고 외부 무언가로 관심을 돌렸을 뿐이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 헤맵니다. 새 여행지를 알아보거나 집을 새로 꾸미고 새 옷을 사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죠. 왜일까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시 스스로에게 벗어나 있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에너지가 좀 더 편하게 흐르니까요. 그렇지만 완전히 자기 자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밤에 잠들 때처럼 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 장소, 사건을 쫓아다녀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 직접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몸 상태도 늘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심리는 100% 내 통제 아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미래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미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안했던 경험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래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미래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원자 하나, 에너지 한 덩어리조차 없습니다. 미래라는 괴로움은 전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민망하죠? 스스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겁먹게 하는 미래를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괴로움에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이 괜찮은 상태가 되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 독특하네 정도로 넘어가죠. 하지만 내가 괜찮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내 괜찮지 않음을 건드리지 않도록 상대방이 완벽하게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 옷차림이나 말투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죠. 반면 내 안이 스스로 편안해지면 그런 기준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대인관계도 훨씬 쉬워져요. 사랑, 직장, 가족 등 어떤 관계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이 결국 내 안의 쓰레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어려워지죠. 결국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내면을 정리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스스로 엉망으로 만든 걸 이제 멈추겠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 내면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 와, 새가 날아가네 하며 행복해지고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의별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집은 악취나는 물건을 들이지 않아서 환기만 잘해도 훨씬 쾌적해집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계속 나를 아프게 하면서 보상책만 찾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멈추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모든 영적 기법은 내 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새해가 오면 올해는 내 안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좋아 보이면 붙잡고 나빠 보이면 밀어내며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긴장을 풀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지금 이 말 때문에 내 안이 불안해졌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켜보세요. 그렇게 긴장을 풀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더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명상도, 항복도 결국 모두 같은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앞에서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걸 꾸준히 연습하면 더 깊은 내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긴장을 풀고 내려놓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되듯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느낄 겁니다. 오라가 달라지고 주변 분위기도 바뀌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결정하면 됩니다. 바깥 세상을 조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또한 내 안의 반응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마세요.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억누르지도 않겠다. 그저 그 뒤에서 편안히 머물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차분할 수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과거에는 매번 사건에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여러분 안에 도망치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차분하고 고요하죠. 세상을 고쳐야 병든 심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병든 심리를 억지로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히 바라보고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엉망이었던 내면은 자연히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그 엉망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죠. 매번 무언가에 반응하며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행동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잔잔해집니다. 불편한 감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새 남편이나 새 아내가 필요해. 이걸 해봐야겠어. 저걸 해볼까? 식단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도돌이표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서 살고 있어. 여기가 내 성이고 내 왕국이고 내 집이야. 그럼 이 집을 청소해야겠네. 우리는 오랜 시간 내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 불안정함, 자의식, 창피함, 욕구, 외로움 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편할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긴장을 풀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감정들은 여러분의 심리일 뿐 여러분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이걸 매번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의 의식의 진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아버린다는 말을 듣고 그럼 모든 감정을 다 버려야 하나?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건가? 하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을 놓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사자가 눈앞에 다가온다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는 얼른 도망치세요. 하지만 집에 혼자 앉아 나이가 들면 누가 날 사랑해줄까? 와 같은 생각에 휩싸여 있다면 그건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나이 들어도 날 사랑해줄 거야? 정말 확신해? 약속할 수 있어? 하고 묻는 건 사실상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불안이 떠오를 때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핵심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투도 느끼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가끔 말실수했어. 차라리 사라지고 싶어. 라며 창피함 때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아시죠? 그런 감정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문제는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만약 긴장을 풀고 내려놓겠다는 쪽을 선택하면 그 감정은 하늘에 잠깐 머물다가 곧 흩어지는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잠시 스쳐가는 거니까 허용하고 지나가게 두자.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의 중에 말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고 사람들은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괴로워하죠. 사람들은 내 말실수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만 그 말을 곱씹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 말실수 들으셨죠? 제가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시죠? 만약 이 말을 다시 꺼낸다면 여러분은 진짜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잊었는데 여러분만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직접 해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막상 내려놓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문제를 키웠구나.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일에 바빠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네.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놓아주기를 배우세요. 그냥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가도록 두세요. 이를 위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세요. 누가 경적을 울렸거나 누가 나에게 인사를 안 했거나 작고 하찮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 안의 감정을 건드는 사건을 만나면 이거 재미있네. 내 안에 아픈 부분이 있구나. 하지만 난 그 뒤에서 편안히 있으련다. 라고 긴장을 푸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놓아버리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그 불편함도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생각을 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깨닫게 되면 그건 머릿속에 쌓아둔 썩은 냄새라는 걸 알게 되죠. 긴장을 풀고 그대로 두면 생각들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감정이 저장되어 있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때로는 힘든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럴 때 밀어내거나 싸우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세요. 힘든 감정을 붙들지 않으면 자연스레 지나가 버립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이 과정을 무의식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는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변화를 체감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해방하는 중이고 내면 어딘가 늘 괜찮은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렇게 머무르면 여러분은 존재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자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모든 영적 스승들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낮은 에너지가 아닌 아무 이유 없는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출렁이며 잠시 스쳐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그곳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낮고 엉망인 것들에 얽혀 이 본질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느끼는 것도 결국 엉망일 뿐이죠. 우리는 항상 머무는 곳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바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명상하라. 내 존재를 존중하고 경배해라. 왜냐하면 신은 너라는 형태로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과 기쁨, 고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더는 낮은 쓰레기들에 얽히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걸 붙잡을 이유가 없어지니 자연히 놓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그게 사라지긴 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마 크리슈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정화된 마음은 자아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쌓아두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정화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된 마음이란 욕을 안 하고 나쁜 생각을 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쓰레기가 없는 순수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비추며 황홀한 상태에 이릅니다. 새해가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지니고 있던 위대함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의 위대함을 찾지 못합니다. 부처가 말했듯
사소한 문제에 매달려 괴로워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편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완전한 웰빙의 상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바깥에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랑과 기쁨만을 느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태양을 향해 돌고 있고 우리는 그 지구 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든 이미 새해가 되었든 어차피 이 우주의 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공전주기 동안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더 자유로워질까? 매년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만들어 온 마음속 조건이나 쓰레기를 하나씩 벗겨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화내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쓰레기를 건드렸구나. 이번에 이걸 하나 내려놓을 기회로 삼아야지. 그러면 문제를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바꿔줄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려는 힘든 싸움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정돈하는 데 쏟아보세요. 그러면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매일의 경험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괴로움이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자기 내면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덜 힘들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알면 좋은 메시지로 마이클 싱어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새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구의 공전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도 매일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도 이 긴 여정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현재 순간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성장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과 기쁨,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